그렇다면 서울 받고 경인 지역의 초박빙 지역은 어딜까? 총선 목전 두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오차 범위내 접전 2번 이상을 기록한 초박빙 선거구가 무려 21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이 14곳인데 중요한 초박빙 지역들, 특히 경기 분당갑, 인천 동미추홀, 을 이런 지역들이 눈에 띄는데요. 분당갑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광재 후보가 참전을 하면서 양상이 많이 최근에 바뀌었죠. 7월에 7번을 여론조사 돌렸는데 6번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요. 인천 동미추홀을 여기도 뭐 200표도 차이가 안 났었던 지역이죠. 리턴 매치인데 윤상현, 남영희 역시 초접전 지역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윤기창 부위원장님, 지금 분당갑이 초박빙으로 간다는 건 국민의힘 수도권 그만큼 좀 위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분당갑을 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본인의 이제 회사가 있는 지역구. 안내비 거기 있죠. 예, 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R&D 관련된 예산도 이제 내년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존에 그 등을 돌렸던 여러 가지 분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고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분당갑의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당권 대권 주자로까지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분당갑의 주민들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여론의 추이는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흥구 쪽으로 결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만큼 박빙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의사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상당히 표심이 이동하는 네.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도미추홀은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된 곳인데 지금 국민의힘 달고 나갔는데도 이렇게 박빙,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무소속을 2번씩이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글쎄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은 거기에 오랫동안 표심을 다져 오셨는데 네.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가셨던 게 더 표심을 더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얻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정면 승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남영희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조금 그 지연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네. 그러니까 남영희 후보,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가 소속된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지만 실제 두 분 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설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현 프로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특히 남영희 후보와 윤상현 후보의 대결이 예전에 171표 차이 났던 그랬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는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신승으로 결정이 났지만 당을 달고 나갔는데도 이 차이 초박빙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모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는 이광재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누가 봐도 대권 주자라는 정치적 무게감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인물론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밀린다. 모르겠습니다. 4일 이후에 깜깜이로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 여론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모르겠으나 역대 상황을 봤을 때 그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네. 천당 아래 이광재 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